자, 안녕하세요. 지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오전 11시 32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1월 2일은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상한가를 가게를 할 겁니다. 그리고 1월 3일은 거래 정지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금 보유한 수량을 잘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의 격차는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14주가 더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을 갖는 분들은 결국은 1월 26일 날에 주식이 입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월 26일에 주식이 입고될 때 주가는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만일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죠. 자, 이제 보유한 주식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느냐. 이걸 오늘 초점으로 좀 잡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1대 14라는 저도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자, 의도는 분명히 아리바이오를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의도는 과거의 노터스의 1대 8에 대한 무상증자의 이 시나리오 과연 일치할까라는 건데 이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요. 1대 8의 무상증자가 등장을 한 상태에서 6방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점화를 다시 갔죠. 결국은 단발성인 부분 제외하고 보유한 수량을 잘 판 분들은 나머지 부분에 이 주식이 들어왔을 때도 요만큼의 변동성이 2번 있었어요. 이때 큰 수익을 내고 도합적인 부분에서는 최종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보유한 수량들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한 분들은 큰 손실권에 마무리됐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한 88%, 85%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손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자, 지금의 오늘의 초점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유한 종목을 얼마나 잘 파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일단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증자를 다루는 방법은 노터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대로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에 대해서 1대 14가 나왔으니 당연히 상한가를 갈 겁니다. 다만 중간에 풀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자, 뭐라고 하죠? 중간에 풀리는 과정에 대해서 상한가에서 매도를 해라.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른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다를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돌아가 보면 이날입니다. 이날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틀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실 때 어떤 차트 이야기, 아리바이오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시사항을 읽어주는 이야기 많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면 이건 무슨 소린가? 내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20년 동안 했습니다.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고요.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이런 작전주를 다루는 방법은 분명히 필드에서 있었던 어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좀 따분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공시 내용을 읽어주면서 이해될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는 노래 가사처럼요. 그런 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파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의 격차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왜 여기서 맞아요. 이때는요, 제가 1대 14라는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조금 더 보시죠. 자, 그들의 논리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과정과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정확한 의도, 거래 상대방을 노출하지 않았던 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아리1 조합이라고 하는 아리바이오 아리 1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하시죠. 7,346원의 전환사치를 받아가고 신주를 눌렸던 부분들도 모두 그들의 의도는 나와 있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때 1대 14의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죠.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미래를 뭐 갔다 온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작전주의 패턴은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어떻죠? 거래량을 보세요. 그쵸?
거래에 수급이 등장할 겁니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이 수량을 합치면 52% 정도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가 된 게 몇 프로입니까?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72%에 잠겨 있는 물량이죠. 작은 힘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다만 이때에 대한 이벤트는 분명히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들.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일 가장 먼저 하한가와 상한가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줄 거죠? 이 정도면 유용한 정보일 겁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란 매년마다 고질적으로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주식을 파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때를 겨냥을 시킨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에서요. 전쟁터에서 멋진 드레스를 판다고 한다면 팔릴까요? 안 팔리죠? 똑같은 이론입니다. 뭘까요? 이 양도세 회피를 우려하는 수급들이 10월에만큼은 예, 맞아요. 12월만큼은요. 잘못했습니다. 예. 12월만큼은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을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수혜주인 경우가 있어요. 대주 지분이 많은 경우,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경우. 왜? 작은 힘으로 끌어다닐 수 있죠. 이 논리를 12월에 끄집어내고 결국은 얘네들은 러시 달려나가죠. 엑시트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 정확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의도 제가 여기 팔았을 때 다시 끌어올렸을 겁니다.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27%까지 끌어올리죠. 이건 뭐죠? 예, 맞아요. 한 번 소화를 시키고 거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28%의 재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몸통을 한번 돌렸으니 소화는 시켰죠. 그리고 다시 접근하죠. 근데 왜 이런 절차를 밟았을까요? 주식수를 예, 맞아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왜? 내년 6월과 그 다음에 언제죠? 12월에 있을 아리바이오. 얘를 인수합병 시키기 위해서요. 지금은 거꾸로 소룩스의 지분을 보유한 게 아리바이오죠. 몸집이 얘가 더 크죠. 근데 얘는 얘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나왔던 전환사채 공시를 보시게 되면 24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자, 이따 공시상 한번 볼 거예요. 자, 결국은 여기서 팔고 다시 샀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게임이니까 이 몸통을 한번 돌리기 위한 게임입니다. 1대 14든 1대 20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팔아놓고 가시죠.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의도는 뭘까요? 맞아. 최종적으로 내년 6월과 12월을 향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유한 주식을 가장 고가에 파는 게 1번입니다. 나머지 14주는 공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일에 지금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팔지 못한다고 한다면 쩌마 가버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14주는 공짜 주식이고 지금에 있는 종목은 손실권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파느냐? 9번의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신 적 없죠? 자, 만일에 이 종목이 과거의 노터스처럼 18% 급등해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1번의 시나리오를 준다고 한다면 베스트입니다. 반드시 파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만일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되겠죠? 이 전날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베스트입니다. 그쵸? 근데 이 날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첫 번째 하한가에 대한 부분에 축제는 즐기세요. 하한가에 대한 부분에 9번의 주문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똑같은 수량을 넣어봐야 팔리지 않아요. 우리 이제 거래소 규정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 우선의 법칙, 수량 우선의 법칙. 근데 이 외에요, 주식 수를 정확한
이 비율대로 나눠서 주문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동일하게 5주, 5주, 5주가 아니고요. 5주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 대한 예, 딱 이 규정에 의해서만 주문 넣게 되면 9번의 거래를 통해서 다 팔립니다. 제일 먼저 들어갈 거예요. 예, 요걸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10번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예, 그건 하지 마세요. 9번까지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릴 거고요. 좀 바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89 그다음은 쉬겠다라는 분들 자 010-4822-8706으로 정확하게 예, 겔 주식 갤러리죠. 겔 소록스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겔 소록스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AI가 분명히 인식해서 예, 보낼 겁니다. 이 방법은 일단은 지금 보유한 수량을 가장 고가에 파는 방법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서 에헤 난 알아서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오늘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받아가세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왜? 트레이딩 기술입니다. 트레이딩 기술을 누가 알려줍니까? 근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 주식 갤러리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찍다 보면 대부분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올해 54거든요. 65세 이상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주 구독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라도 이제 뭐 다른 유튜버들의 어떤 이런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기사 읽어주는 이야기 축하드립니다. 아리바이오, FDA 임상 축하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현혹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왕이면 인생의 선배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 긍정적인 어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중에 선제적으로 팔 수 있어라고 했는데 한 대 얻어 맞았죠. 손실권에서 팔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파는 방법, 예, 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 알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간절한 염원이 있네요. 자, 왜냐하면 일기일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이 한 번의 만남은 저는 인생의 끝까지의 만남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010-4822-8706 제 번호예요. 예, 여기로 겔 주식 갤러리 겔 소록수라고 해서 정확히 보내주세요. 예. AI가 인식해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식을 가장 잘 팔아야 되는데 이때에 대한 시나리오가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제가 요 부분에는요 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접근하라는 거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요 부분인데요. 이게 빠질 때입니다. 점상한가 연례주 무상증자의 의도는 엑싯을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통이 한번 돌긴 했지만 이대주주 김복덕 씨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엑싯을 위함입니다. 근데 자,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요 부분입니다. 왜 여기서 급락 후에 예, 한 번에 반등을 줄 거니까 반드시 나머지 주식은 파세요. 들고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볼까요? 다만 우리는 이 고가에 대한 주가는 팔 수 없습니다. 변동폭을 이용해서 빠졌다가 오른 것도 수익이라고 했죠.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동폭 작지 않았어요. 위아래 변동폭 20% 하루에. 끝까지 한번 영상 지켜보세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SKT 분명히 이런 어떤 침해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되었다. 제롬 파월도 금리를 자, 여기서 SK 디스커버리의 침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제롬 파월도 금리를 동결했다. 자, 이 부분 좀 주목하시죠. 갑자기 왜 제롬 파월 이야기를 하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수급적인 환경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일정 부분의 수급 환경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고가에 대한 주가는 갈 수 없습니다. 변동폭을 자, 고가에 대한 주가는 갈 수 없고 이용해서 빠졌다가 오른 것도 수익이라고 했죠.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동폭 작지 않았어요. 위아래 변동폭 20% 하루에. 자, 여기까지 보시죠. 자, 결국은 위에 상단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는 양도세 회피 물량들의 주식을 끌어올리고 몸통을 한번 돌리고
그 이벤트로 다시 물량을 채워넣는 소록스 작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왜 여기서 여기까지 주식을 변동폭만 가지고 거래해라. 그리고 제롬 파월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제롬 파월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분이 금리 동결을 외치고 금리 인상을 외치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요동칩니다. 근데 금리 동결을 외쳤습니다. 이날이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 부분 상승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머크, 모더나, 화이자. 국내에 있는 셀트리온과 HLB의 주가도 환호성을 질렀죠. 그 이유는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고금리에 허덕이게 되죠. 근데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급적인 부분을 풀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여기까지도 반등을 줄 수 없는 게 보통 지금의 이 1대 14의 무상증자의 논리예요. 근데 반등을 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던 환경을 이야기했죠. 금리 동결이라는 사실. 그러면 과연 국내에 있는 증시에 있는 것들도 그렇게 반등을 했을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볼까요? 그쵸.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던 작전주들은 마지막에 눈과 귀를 현혹시켜 버린다. 그쵸? 사실 이 부분의 상승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딸려가면서는 거래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평가 금액을 만들어내세요. 손실권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리고 주식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가의 지금에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하기 위함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1월 26일 날 연례주가 들어오죠. 요 처분 방법에 대한 부분은 번외로 합시다. 왜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6월과 11월 겨냥으로 해서 그 종목을 만일에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처분해서 다른 종목으로 네,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물량을 가장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의도는 양도세에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 부분도 시장의 산업군이 움직일 때 분명히 동조한 거죠. 힘을 실어낸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작전주를 다룰 때 작전주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영상들을 보게 되면 설명을 해버리죠. 예. 작전하는 애들은 심리학자를 동원합니다. 그 심리학자를 동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에 하면 쫓아올까? 이 부분을 팔게 되면 같이 손절매 나오겠지?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심리를 읽으려고 공시사항을 본다 이겁니까? 내부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되죠. 자, 바쁘신 분들 반드시 가장 먼저 체결되는 방법에 대한 부분 010-4822-8706으로 겔 소록스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이 자료입니다.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소록스는 조명회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록스는 1월 우선순위 체결 방법 그리고 신주 입고 26일 날 전략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1월 26일 이전 이틀 전에 주식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소폭이나마 10%에서 15%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겁니다. 권리공매도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량만 등장할 건 평가 금액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자, 이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파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자, 그리고 이 소룩스 이외에 과거에도 노터스라는 종목이 목이 좀 매끄럽지 않죠. 노터스라는 종목이 1대 8의 무상증자를 단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주변에 이런 무상증자의 테마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보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한 두 군데 정도 파악이 됐어요. 다만 두 군데 다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다만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을 약간 오르지 않는 가격에는 조금 사놓고요. 한 종목은 일단 뭐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보율이란 거는 현금의 보유가 많은 기업이라서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박스권을 그리는 기업일 겁니다. 재무적으로 안전하고요. 두 종목도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만일에 영상을 보시면서 나중에 점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라도 반드시 수익을 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겔 소룩스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AI가 대신 바로 이렇게 보낼 거니까요. 자,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돌아가서 소록스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일대주주 정재준 씨는 이게 사실 올해 들어서 이 대표이사가 된 거고요. 전에 김복덕 씨였습니다. 김복덕 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이분입니다. 김복덕 씨.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도 사실 탐방을 소록스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자, LED 조명을 꾸준히 1996년도부터 쭉 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생산을 했던 사람인데 산업맨입니다. 일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이후에 정재준 씨란 분이 등장을 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진지 알고 계시는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경영권에 대한 부분을 정재준 씨가 받아가고요. 아리바이오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오죠. LED 조명 회사에. 이때 경영권을 인수받기 위한 절차는 하나였습니다. 예, 복더가 이게 실제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 어떤 뭐 스토리가 자 여의도 뒷이야기는요. 이런 부분들 정확히 다릅니다. 자 복더가 이제 조금은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니? 이겁니다. 너 2011년도부터 15년도 서울시 조명을 전부 다 LED로 고친다고 하니 돈 좀 만졌겠지만 얼마 벌었니? 실제로 뭐 얼마 그냥 뭐 벌지 못했다. 그래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몇 천억 좀 벌어봐야 되지 않겠니? 뭐 하고 싶은데 사실 이 LED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큰 성장을 보이긴 힘들어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대표회사 하면 안 되니? 왜? 이 아리바이오라고 하는 애가 있다. FDA 임상 3상 치료 치매제, 예? 치매 치료제.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성장을 보면서 지분 투자를 받고 나중에는 우리가 인수합병할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보유한 25%의 지분 대충 러프하게 따지더라도 나중에 한 2천억 정도 수익 내서 매각하면 안 돼? 블록들로? 어? 그러면 될까? 아니야. 내가 대표이사 할게. 그리고 이거 바이오 기업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물러납니다. 정재준 씨는 본인 자금으로 인수했겠어요? 아니요. 파악한 바로는 개인 자금의 일부 차입 자금이 8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해서 돌려주겠죠. 몸집을 키우겠죠. 그게 바로 지금 아리바이오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절차인데 14주의 무상증자를 등장시켰던 거는 자 아리바이오를 먹기 위해서는 지금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시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상장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 자, 작은 녀석이 큰 녀석을 먹기 위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1번. 매출액을 피크치로 끌어올린다. 2번. 자본을 피크치로 끌어올린다. 3번. 자산을 피크치로 끌어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본을 봅시다. 내 돈입니다. 내 돈. 인마이 포켓이요. 근데 아리바이오는 자본이 100억입니다. 근데 소록스는 10억이죠. 매출은요. 어떻게 LED를 한 번에 늘립니까? 매출을 불가능하죠. 자산은요. 자본 플러스 부채. 이걸 바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의 부분을 확장하겠다라는 의도로 1대 14 무상증자를 단행한 거죠. 대략 10배, 11배 정도 차이 나는 이 자본금 규모를 이걸로 해소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왜요? 나중에 들어오면 희석이 되긴 하겠지만 자본으로 인식할 거고. 그러면 자산 플러스 부채라는 것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CB라고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지금 발행한 240억. 이게 뭐죠? 예. 실제로 볼까요? 이거 설명하고 보여드릴게요. CB는요.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컨버터블 본드. 뭐죠? 향후에 1년 후에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부채로 사채로 인식을 합니다. 자,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 자, 일단 형성시켰어요.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면 자본으로 들어오죠. 자본을 또 늘리는 구조가 되네요. 결국은 아리바이오의 흡수 합병을 위해서 6월과 12월을 보면서 달리겠다. 다만 주가는 끌어올리고 명동산치를 이용한 담보대출 해지하는 거예요. 다 받았던 거죠.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에는 한번 쑥 읽어보세요. 결국은 지금에 있는 거를 잘 팔기 위함이지만 여러분들은 눈과
귀가 현혹돼 있죠. 이 자금의 용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그림이다. 그러면 작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 뭐 좋은 말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팩트를 전달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기 위해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소룩스 한번 전자공식 보면서 가시죠. 자, 보시게 되면 마지막까지 작전을 합니다. 어떻게요? 27일과 28일. 이거는 정해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27일과 28일. 왜 이렇게 점상을 가져?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5천만 주 거래됐다가 1,500만 주 훅 들어들었다가 800만 주까지 갔다가 다시 1,600만 주까지 끌어올리죠. 이게 풀릴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보신 분이 있죠. 안 풀린다니까요, 어차피. 근데 얘네들도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죠. 정확한 시나리오. 뭐죠? 이거죠. 27일 날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뻔한 결론. 뭐죠? 26일까지 전환사채 240억을 납부. 그죠? 그러니까 27일 날 납부되었습니다라는 공시를 합니다. 근데 240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하죠? 보시죠. 자, 240억을 빌렸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이유창부터 강기석, 김광삼 그리고 아리 제2호 투자조합. 아리바이오예요. 쉽게 말해서 조합이에요. 얘네를 대상으로 해서 요걸 빌렸다. 그리고 내년 6월 15일과 6월 30일이죠. 이미 발행한 사채가 7434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내년 6월과 30일, 6월 달에 두 번이 있죠. 이 대략 520만 주의 수량은 7434. 아, 요거 좀 무리하시는 분 많아요. 요게 지금 주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거는 다시 15분의 1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바뀝니다. 전환가액도 이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바뀔 거고요. 신규 사채권. 이게 이거죠. 19,354원. 이건 내년 12월에 전환될 겁니다. 이걸 보지 마세요. 무조건 2024년도에 전환할 겁니다. 됐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2만 원 되는 거죠. 종가가 한 2만 5천 얼마, 2만 6천 원이었습니까? 30% 할인해서 줍니다. 원래 보통 사채는. 이들의 의도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자재 매입 등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카드값 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들의 의도는 6월과 12월로 겨냥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단발성인 부분의 주가 상승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근데 나머지 14주가 들어오는 거를 주가를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럼 노터스라는 종목도 쑥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죠. 이게 지금의 HLB 바이오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점점점점 확 밀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들어온 다음에 단발성인 두 번의 반등밖에는 존재하지 않죠. 14주는 우리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근데 얘는 모멘텀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소록스는 의도가 있다고 했죠. 의도. 그렇죠? 그 의도는 6월과 12월. 그때 우리는 다른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놀다가 접근하면 됩니다.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8일 날 제가 소록스 시초가 상한가 매도, 명동사채 물량 회피자금 매도 가능성 영상을 찍으면서도 전날 혹시나 그럴까라고 해서 다음날 또 이렇게 한 번을 보내드렸어요. 자, 이번도 상한가 하한가에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는 문자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고 긍정적인 이슈만 바라보는 건 압니다. 다만 때로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를 체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리스크가 나왔을 때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경험하면서 선배님들, 자 선배님들하고 표현할게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리스크가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죠. 그때 그 힘든 과정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 그건 어떠한 겁니까?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상권에 대한 분석이 돼 있어야죠. 만일에 그게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없다. 1년을 유지하다 보면 손실만 발생될 거다라고 한다면 끊어내는 게 맞죠. 왜 그럴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자,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경제학 용어로 이런 걸 매몰 비용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다른 걸 투자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는 거. 나중에 만약에 이걸 팔지 못하고 계속 끌고 와야 될 때 이걸 우리 기회 비용을 놓친다는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었고요.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상한가 이렇게 하죠. 반드시 하한가 갔을 때도 이 자료집대로 여러분들 수량을 정확히 9번. 예, 다만 수량의 비중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만 가장 먼저 팔 겁니다. 자, 뭐 제 의견에 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실수가 나왔을 때도 그래도 적은 손실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상이 되었으면 하네요.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겔 소록스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타지 안교수였습니다.